그래서 학교 가는 애들 몇 명 있고. 학교를 갔어요? 아, 나도 학교 갈 걸. 벌써 미안해. 학교 갈 걸. 너 오늘 가면 좀 불쌍하다. 아니, 씨. 오늘 8월이라지. 어차피 내일부터 또. 나가야 오늘 학교 가면은 나갈 거 같아. 집중 좀 하게 나갈 거. 상원이 적었다. 좋았습니다. 오 시원해. 지금 질문 진짜 없니 얘들아? 이러다 갑자기 3단계로 바뀌면 어떡해? 교육부가 지금 바뀌면 지금 나중에 정부가 긴급 상황 3단계 상황 딱 밥 진짜야지. 바로 하원? 바로 고기 먹으러 가야지. 개소리야 상상이 웃기네. 저희는 단백질 로션이 질문해. 연습 문제 131페이지 볼까요? 분명히겠죠. 방정식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제곱에 마이너스 a는 0인데 얘가요 3보다 큰 근을 갖는데요. 만약에 근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3보다 큰 근을 갖게 된다 라고 하면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그럼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a를 넘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제곱이 a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fx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제곱의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거기다가 y는 a라는 걸 잘라서 그려봅시다. 그래서 3보다 큰 근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죠.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12x 이렇게 얘가 0되는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가 0이거나 또는 2인데 그래프의 개형은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일 때 0이죠. 그리고 2일 때 f2일 때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16에 24에 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0일 때 0이고 0일 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면 여기가 8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A를 자를 거잖아요. 그럼 A를 잘랐을 때 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A를 잘랐을 때 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걔가 3이면 되죠. 그럼 여기 3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3. 그럼 고기일 때 여기가 A면 Y는 얘가 A면 3이라는 근을 갖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이 밑으로 Y는 A라는 얘기가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알파라는 근을 갖게 되죠. 3보다 큰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일대 값을 집어넣을게요. F3 그러니까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 아니다. 저기에 넣어야 되지. 맞죠? 69 A 3 넣으면 0이야. 3 넣으면 0이네.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 잠깐만 3 넣으면 0 맞죠? 54 이렇게 되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프 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다 지우자. 그래프 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A는 뭐면돼요? A가 0이면 얘가 0이면 3이라는 근을 갖죠. 근데 그보다 큰 근을 갖기 위해서는 내려가야죠. y는 0이 0보다 작아야겠죠. 됐죠? 그럼 여기가 저기서 얘기하는 r. 또 21. 자, 함수 fx가 2x 세제곱 얘가요? 얘가 극값을 갖는 겁니다. 얘가 극값을 갖고 방정식 fx는 0이 단 하나의 실근,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얘가 딱 하나의 실근을 갖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지금. 일단 극값을 갖는다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미분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이 이게 여기 되죠. 그러면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극값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두 개가 되잖아요. 따라서 a가 양수여야겠죠. 그러면 극대극소가 이렇게 그려져요. 어떻게? x는 얼마 루트 a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프가 저기 결정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루트 a고 여기가 x가 루트 a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뭐라고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저거 쓰면 되잖아요. 한 배씩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있는 거랑 f에다가 루트 a 있는 게 뭐야? 0보다 크면 되죠. 둘 다 마이너스냐 둘 다 플러스냐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루트 a 그 다음에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4a 루트 a 마이너스 3의 형태가 될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f에다가 루트 a를 넣으면 2a 루트 a 마이너스 6의 a 루트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a 루트 a 마이너스 3a가 0이 양수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a가 양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a를 다 끄집어내서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4 루트 a 빼기 4 루트 a 더하기 3 음수가 되죠. 부호 바꾼 거야. 마이너스로 곱해서. 그러면 루트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죠. a 양수라고 있고 여기 제곱하면 a는 양수에다가 16분의 9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질문. 24번.
23번 맞죠? 23번. 이번에는 4차인데, 요거를 안 했구나. 그래프의 경우 다시 또 해야 되겠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의 x 세제곱 플러스 4ax가 극대값을 갖는다. 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어제 했었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저게 이해가 되겠죠. 보세요. 아직 조금 4차는 본인들이 느끼기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fx를 ax의 4제곱 세제곱 cx제곱에 2 플러스 2라고 하고 일단 a가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요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4ax 세제곱 3b의 x제곱에 2cx 플러스 t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k가 0이 되는 걸 찾았는데 어제도 잠깐 했지만 요 그래프가 첫 번째 요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0이 되는 데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된다고 하세요. 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가봅시다. 4차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W 모양이에요. F가 됐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데 하나 있고 2분에서 0 되는 데 하나 있고 2분에서 0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F플라이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 내려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이었다가 올라가서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야 베타야 감마야 라고 하면 F플라이맥스가 저 위의 식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모양입니다. 됐죠? 두 번째. 나중에는 이제 다 케바케를 할 건데 제일 큰 것만 먼저 하자고요. 자, 4차예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쉬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오죠. 어제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그러면 여기가 접해서 0이 되는 거죠. 여기도 접해서 0이 되는데 이걸 조금 옮길까요? 얘가 F플라이맥스가 4a에 x-알파 x-베타, x-감마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x축에다 그려요. 얘가 F 형태인 거죠.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고. 그럼 봐요. 내려오다가 쉬었다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 0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요? F플라이맥스 그래프. 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F플라이맥스는 이렇게 돼요. 4a에 x-알파의 제곱 x-베타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쓰라니까. 세 번째. 서로를 위해서 써. 서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세 번째. 얘랑 비슷한데 그냥 이거 하나 더 할게요. 2번 걸. 이번에 반대 방향도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잖아요. 4차니까. 그럼 여기 미분에서 0대 똑같은 얘기야 얘랑. 미분에서 0대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그래프가 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고 베타면 F 플라임 X가 4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빼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내려왔다가요 그냥 쓱 올라가는 이런 애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미분을 가능한 데다 미분에서 0인 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 플라임 X가 4A에 X 마이너스 알파하고 여기는 그냥 2차식이에요.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그래프 양쪽 대칭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F 플라임 알파가 4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형태가 돼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한 제일 크게 보면 한 여기 4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특징을 보면 극소죠. 극소죠. 여기 극소가 하나예요. 여기도 극소가 하나고 여기도 극소가 하나. 여기도 극소가 하나죠. 근데 극대가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4차원세 그래프는 옛날엔 얘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특히 모의고사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고서 해줄게요. 지금 해도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저에게만 가져요. 극대값이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4차를 미분한 3차가 서로 다른 세심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어디에 쓰이는 거야? 방정식이 쓰이는 거예요. 볼까요? 자,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8의 x제곱 마이너스 8의 x제곱에 플러스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인 애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요 1번처럼요. 그러면 극대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또 떼어야 돼. 야, 그럼 나 fx라는 요만큼의 방정식에서 문제를 떼우는 거지. 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a라고 가져오고 얘를 또 미분하는 거예요. 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24의 x제곱에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0이에요. 따라서 x가 0이거나 또는 뭐 8로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극대극소의 부호가 극대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되죠. 그래서 f0이랑 f의 3분의 2a가 3분의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서 푸시면 이게 이 녀석의 답이 될 겁니다. 저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4차원세 그래프 4개를 플라임이랑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저거. 특히 4학년 되면, 3학년 되면, 4학년. 왜 연락이 없어? 이씨. 쭉.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얘기를 해야지. 문제를 지울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랬더니 마이너스 fx가 됐어요.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기함수. 자기들이 문제 안 썼으면 자는 거야. 자,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뭐 대칭? 원점 대칭. 자, 선생님 기함수의 성질이 뭐라 그랬니?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녀석이구나. 네, 한동안 그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한동안 내신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문제라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문제집 빈출. 자, 기함수면 fx가 다항함수일 때 차수가 뭐만 남아요? 홀수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fx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을 거예요. x 세제곱하고 나는 마이너스 bx를 잡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b를 잡으면 힘들어. 그건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왜 홀수차만 남는지 알겠죠? 마이너스 넣었으면 마이너스 밖에 나와야 되니까 x 제곱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기함수는 f의 y는 x n제곱을 했을 때 뭐라고요? n이 홀수면 돼요. 마이너스를 뱉어내야 되니까 n이 짝수면 우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홀수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형태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얘가 질문한 게 뭔지 보세요. b가 뭔지 모르겠는데 방정식을 풀었대. fx의 절대값이 2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입니다. 3차인데? 그럼 잘 봐. 잘 봐. 원점 대칭이라서 그 그래프가. 그럼 얘 그래프가 잘 봐요. 이렇게 그래프 문제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딱 대칭으로 그려져요. 맞아요? 근데 절대값을 해버리면 fx 절대값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여기. 이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근이 4개래. 그럼 4개인 거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근이 4개? 4개 만드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y는 2지. 왜? fx는 절대값이 2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2. 그렇다는 얘기는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럼 f 플라임 해요. 3x제곱 마이너스 b는 0.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지 알겠지? 플러스면 얘가 넘어가서 3으로 나눈 루트 씌우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가 뿔마 루트 3분의 b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 여기가 루트 3분의 b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 넣어.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를 집어넣어. 저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b에 루트 3분의 b 더하기 b 루트 3분의 b가 됐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를 넣었어.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래. 왜? 얘가 극대니까. 극대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 3분의 2b 루트 3분의 b가 되고요. 좀 쓰자. 어떻게 계산을 해서. 2 약분하면 2 약분하고 3 루트 3 이쪽 보면 b 루트 b가 3 루트 3이에요. 따라서 b가 3이네요. 끝났습니다. 뭐 구하는 거냐? fx를 구해요.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되게 유명한 애예요. 그래프가 돼야 풀리는 애라서. 먼지가 많이 나온다.
또 없어? 끝? 25번? 볼까요? 자, 방정식인데 앞에 x 절대값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x-3 x 플러스 5점 얘가 되겠는데 얘는 a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분과 두 개의 음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양분, 두 개의 음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fx를 x의 절대값에 x-3 x 플러스 5라는 걸 그리고 거기다가 y는 a라는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그래프가 두 개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5x dx군요. x 제곱 맞지? 15x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아니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이 플러스 15x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양쪽에 다. 그래서 이제 f 플라임 x를 한번 해볼까요? 둘 다 하지 뭐. 어차피 똑같아. 위아래가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5가 됩니다. 이 인수분해 되냐? 되네요. x 3x 3, 5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대씩. 그래서 둘 다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3분의 5일 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x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분의 5라고 할까요? 그래프 그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다 뻗었어. 여기 극소겠죠? 극대겠죠? 원점 지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원점 지나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의 반대도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마이너스 붙은 거. 그러면 왼쪽은 0보다 작은 데는 마이너스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은 큰 그래프니까. 그죠? 원래는 뭐야? 이게 아니지.
그랬잖아.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오른쪽이 여기가 음수일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그려지겠죠. 이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극소를 찾고 여기도 극소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5 집어넣으면 계산했다 어렵군요. 27분의 125 더하기 2배면 9분의 50 그 다음에 빼기 25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27분의 15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27분의 275가 되죠. 빼기 27분의 25 곱하기 27 빼겠죠. 요게 25 곱하기 얼마야? 11인가? 그렇죠? 어디? 계산하면 마이너스 400인 400? 27분의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25 곱하기 16인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40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건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가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죠. 한참 내려오겠네. 여기는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갔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6 돼요? 그러면 근이 몇 개라고? 근이 두 개라고 했죠?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야 은근 하나, 양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는 마이너스 27분의 400보다는 커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런 거군요. 되셨나요? 또? 자는 거야, 뭐야? 또 있어요? 없어요? 다 자고 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145페이지. 기억을 하려면 모르겠어. 처음 봅니다. 부정 몇 분이지? 아니 이거까지 했어. 부정 몇 분까지 나왔어. 했어. 부정적분까지 했다. 야, 기억이 나. 적분 산수 기억난다.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잠을 이렇게 안에 앉아갖고 뭐였어? 일어나. 적분이야 적분.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상이에요. 원래는
수학의 역사상으로는 적분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적분은 눈에 보이는 걸 하거든요. 부피를 구한다거나 넓이를 구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걸 한단 말이에요. 적분은 미분보다 원래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미분을 먼저 가르치기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x세제곱을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3x제곱이 됐죠. 맞죠? x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했더니 3x제곱이 됐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00을 미분했더니 3x제곱이 됐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을 미분했더니 3x제곱이 됐어요. 되게 많잖아요. 뒤에 상수만 붙으면. 그러면 역연산이라고 방금 그랬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앞에 부정이 붙은 겁니다. 못 고르겠는데 정할 수가 없다. 적분은 가능하지만 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이름이 부정적분이에요. 원래는 대문자 fx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미분을 했더니 얘가 소문자 fx가 됐다고. 그러면 요 fx를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부정적분을 구할 때 뒤에 상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얘를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함수가 있다 이거죠. 원시함수. 얘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인테그랄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s라는 글자를 위아래로 쭉 늘린 거예요. 인테그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 dx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할 때 보면 dy dx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 날 선생님이 이렇게 dy dx 미분할 때는 dx가 밑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x로 미분할 거야 라고 하면 분모 자리에 dx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분할 때는 여기 옆에 dx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fx라는 애를 x로 적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되죠. 이렇게 부정적분이 되고 배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뒤에 나도 모르는 상수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적분상수라고 얘기해요. 적분상수. 그리고 얘가 뭐요?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는 대문자 fx를 가져다가 미분해서 fx를 만들었을 때 인테그랄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 얘가 부정적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적분함수라고 합니다. 피해자 적분을 당하는 애 피적분함수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뭐? 적분 변수 x로 적분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문자로 적분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밑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테그랄 fx dx라고 읽는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미분을 못하면 적분은 뭐 거의 안 됩니다. 미분 따로 적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적분 문제 안에 미분이 깡그리 싸그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뭐 그냥 계속 한번 구해보래요. 처음엔 얘만 하면 돼요. 얘만.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부정적분을 구하라. 1번 뭘까요? 인테그랄 3의 dx예요. 뭘 미분하면 3이 나왔을까 생각하면 x 플러스 c 3x를 미분하면 3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라 쓴다? 네, 3x 쓰고 c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c 안 쓰면 틀린다. 부정적분 구할 때. 그리고 진짜 어떤 학교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옆에다가 c는 적분상수. 이거 안 써도 뭐라고 안 써도 선생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확인하시고요. 2번. 자, 인테그랄 x제곱 dx 어렵다. 3차를 미분해야 2차가 나오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을 미분했더니 3의 x제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3을 요 앞으로 가져갈까? 미분할 때 앞에 숫자 곱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을 미분했더니 x제곱이 됐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천천히 인테그랄 3x 제곱 빼기 1의 dx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해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형태를 띄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뭘 구하라는 건지 볼까요? 2번은 이거예요. 피적분 함수를 구하래요. 1번에 자, 어떤 fx를 있는데 걔를 적분해서 가져왔더니 얘가 2x 플러스 7이에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그쵸? 그래서 fx는 뭐다? 2x를 미분한 2일 것이다. 어렵진 않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죠. 처음인데. 자, 인테그랄 fx dx fx를 적분했어요. x로. 그랬더니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 fx가 나오는 거니까 fx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1 이런 형식이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럼 얘도 우리가 다음 함수를 미분할 때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의 x의 n-1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얘도 적분할 때 그걸 사용하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보시죠. 자, 제일 많이 쓰는 걸 거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해요. 그럼 얘가 n의 x의 n-1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자,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제 지수를 하나 가져와서 하나 더하고 차수를 하나 늘리고 이렇게 라는 거죠. 증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봅시다. 자, 요 위에 있는 얘기를 가져올게요. 근데 선생님 저걸 m으로 쓸게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m의 x의 n-1이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미분해서는 앞에 숫자 곱해서 상관없다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그냥 m분의 1의 x의 n제곱을 계산한 거예요. 그걸 미분하면 x의 n-1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서 그런다 인테그랄 x의 n-1의 dx를 하면 얘가 n분의 1의 x의 n제곱 플러스 c겠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n-n을 1을 n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m이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얘가 x의 n제곱 dx면 m이 요거니까 n에다가 하나 더하고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게 쉬워졌어요. 이제 미분해서 이미 한 번씩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않는 거예요. 이번에 1번 뭐가요? 이걸 뭐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쉽죠. 인테그랄 x 세제곱의 dx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n이 3이네? 그럼 3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도 3에다가 1 더하고 c를 쓰자.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c라고 쓰자.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못 믿어. 그럼 어떻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내가 계산을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 미분해서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죠. 3번 해볼까요? 3번. 자, 인테그랄 x의 99제곱의 dx. 그렇게 되죠. 99에다가 1 더하고 x의 99에다가 1 더하고 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0분의 1이고 x의 100제곱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 넘어갑시다.
그러면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이라는 건데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에서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의 성질에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봐봐요. 자,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대문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대문자 gx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하고 같은 얘기로 이런 얘기죠. 인테그랄 fx gx를 하면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되고 c1이라고 봐요. c1 똑같은 c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인테그랄 gx dx를 하면 얘가 대문자 gx의 플러스 c2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질. 만약에 인테그랄 k배의 fx dx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앞에다 숫자를 곱했어. 그럼 그 k는 이제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의 대문자 fx하고 그 다음에 k에다가 c1이라고 적어도 돼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상수잖아요.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인테그랄 fx 더하기 gx의 dx다. 이런 얘기죠. 각각을 적분해도 된다. 이유는 뭐냐면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분해서 이미 다 배웠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뭐가 됐어요? 이제 여기 되겠죠? fx 여기도 gx 여기 그냥 c가 볼게요. 얘가 c1 더하기 c2겠죠. 뭐 이런 얘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니까.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들어갔구나. 곱하기는 뒤에 가서 배우니까. 곱하기는 여기서 안 돼.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가능해졌다. 그러면 다항함수를 우리가 적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 공식이 상수에도 통할까? 라는 거예요. 네, 상수에도 통해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3번에 1번, n1번 1번에 1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의 dx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상수라는 건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0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상수니까. 차수가 0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수항이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걸 풀어도 되고.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죠. 아,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어떻게 해요? 0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x에 0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n이 0이니까. 그럼 밑에가 1이니까 네,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더하고 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풀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쉬우니까 2번에 큰 2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인테그랄 x-1 x3 dx x 플러스 3의 dx예요. 요건 어떻게 해요? 이 상태는 못해요. 고배적분을 우리가 배운 건 아니라서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미적분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풀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dx 이렇게 되죠. 천천히 한번 해보죠. 천천히. 뭐 처음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지수가 2니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오늘? 이 플러스 1제곱이죠. 그 다음에 앞에 2를 써주고 여기 1이 있는 거라 생각하면 1 플러스 1분의 1 하고 x1 플러스 1 하고 빼기 3 x 써주면 된다 그랬죠? c 이렇게 돼요? 나중에 한번 해야지. 3분의 1의 x제곱 2분의 2가 끝났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된다. 3번을 한번 볼래요? 거기 있는 3번. 이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x로 막 적분을 하다가 보세요. 3번에 2번에 3번에 보면 자, 인테그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빼기 1의 dt가 있죠. 뭘로 적분하는 거예요?
t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던 대로 3 더하기 1에 t에 3 더하기 빼기 6에 2 더하기 1에 t에 2 더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c라는 얘기죠. 이렇게 t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x로 바꾸면 안 돼요. 4제곱 3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c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다른 문자가 나왔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49페이지에 4번에 1번을 볼래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4번에 1번. 그죠? 자, 인테그랄 뭐라고 되어 있냐면 ax 플러스 y bx 마이너스 y의 dy잖아요. 그럼 y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다 풀어요. 여기가 a, b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중괄호를 하나 해야겠군요. b 마이너스 a의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뺄 y로 접근하죠. 이렇게. 천천히. 내림차수일 수도 있고 올림차수일 수 있으니까. 상수예요. 그럼 y가 없잖아. 그럼 여기 y에 0제곱이 있다고 생각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a, b의 x제곱의 y라고 쓰시는 거죠. 내가 뭐라 했지? 확인해보고 네. 이상하면 영어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 여기서 접근대로 하면 y 자차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더하기 b-a에 x를 써주고요. x는 여기서 그냥 문자 취급을 당하는 거야. 변수가 아닌 거지. y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1분의 1에 y에 1 더하기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써주고 2 더하기 1분의 1하고 y에 2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올림차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꼭 C를 안 써. 그럼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AB의 X제곱의 Y 플러스 여기가 2분의 B-A의 XY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Y 세제곱 써주고 C를 항상 써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 거는 그냥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은 F'에서부터 fx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줄 때 F'을 그냥 주지 않고 앞에서 배운 미분의 정의대로 주겠다라는 얘기죠. 볼까요? 뭔 얘기냐면 5번 190페이지 수과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분했어요. F'X를 했더니 얘가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래. 그런데 뭘 줬냐면 F1이 5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럼 뭘 구하래요? fx 구하는 거예요. fx가 뭔데? 라고 하고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x를 구하고 싶어. 그럼 fx는 이거죠. 인테그랄 미분한 거 가져다 쓰시고 x로 접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거 미분해서 얘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걸 접근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죠. 한 번에 갑니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c인데 이거 c를 뭘로 구해? 그쵸. 준 게 있잖아요. 이번에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2 c가 5니까 c가 4가 되죠. 따라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점이 1,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야, fx가 곡선이
1,2를 치면 돼. 이게 뭔 얘기라고? F1이 2라고. 그치? 까먹지 말아달라고 내가.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녀석입니다. 근데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건 그치? x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인 얘가 2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돼요? 이 얘기인 거지. 그럼 또 fx는 똑같이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서 요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미분이지. 이거죠. 인테그랄 바로 꼭 써주세요. 대파를 또 쓰지 말고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c예요. 근데 1르면 2르면 c가 없겠네. 이렇게. 됐나요? 넘어갑시다. 151페이지.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151페이지.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151페이지는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봐요. 보자고요. 거기 있는 뭐 결론 위에 하는 거 이거 말고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 자 적분을 먼저 해요. 그럼 얘 가져다가 x로 미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 라는 건데. 그럼 이거 보세요. 만약에 얘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죠? 적분한 거니까. 근데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되겠죠. 간단하네. 적분하고 미분하면 fx 그냥 나와요. 그런데 fx를 가져다가 미분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죠. 인테그랄 여기 f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적분하면 fx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죠. 적분의 상수. 그래서 얘네들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적분 상수 때문에.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지만 보통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면 똑같은 데가 나와요. 근데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거기 151페이지 위에 있는 그게 해본 거예요. 얘를 직접 걔가. 그래서 거기 위에는 fx가 그대로 나오고 밑에는 c라는 애가 나왔죠. 이런 거예요. 질문. 자, 151페이지 밑에 봐봐. 6-2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맞아요? 네. 맞죠?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처음에 한 게 fx가 나오고 gx가 나왔으니까 fx랑 gx랑 같잖아요. 이거 역 맞아요? 역? 역이 맞아요?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야, 기억?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역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왜 안 돼요? 잠깐만요. 궁금해서 그래. 저봐야겠네. 답을 우린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지? 이거 뭐야? 됩니다. 6-2의 기억. 자, 적분을 먼저 했죠? 얘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뭐야? 방금 뭐라고 했지? 얘? fx. 이거는 쌍방향 다 돼요. 필충이에요. 그럼 니에는 돼, 안 돼? 둘 다 안 되죠? 혹시 니은 여기 되니?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분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부정적분 다 했습니다. 연습 문제 푸시고요. 이따 풀어서 줄게요. 156페이지로 갑시다. 뭐야? 다 했는데? 아, 변수기야. 뭐가 문제야? 네? 뭐가 문제야? 방학이잖아. 적당히 좀 해. 방학하자. 뭘 들어요? 약이잖아. 아니, 뭐가 문제야? 왜 그래? 구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수축 끝이 뭐예요? 이거야. 정적 알아보네. 정적분의 활용. 속도가 속도. 속도가 그렇지. 근데 내가 그거를 그 미분에 있는 거랑 같이 한다니까요. 반대 방향이니까. 3번에 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것도 나중에 활용은 내가 그랬잖아. 활용은 나중에 돼.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돼. 활용이면 뭐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정적분입니다. 많이 안 할게. 어차피 다음 주면 끝나. 그잖아. 금요일에 시험 보고 다음 주에 정적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넓이하고 그 다음에 뭐 속도가 같으면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신 대비 내신 대비. 9월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 쉽지 않아. 한 달 딱 전이거든요. 그때가 문제는 그거야. 추석. 오. 내가 항상 매해마다 느끼는 건데 추석 전에 시험 보면 괜찮아. 근데 추석 한 몇 주 있다 시험 보잖아. 그럼 추석 전에 이렇게 그 공부를 다 시켜놓으면 추석 갔다 와서 다 바보가 돼서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 건지 시골에 갔다 오면 뭐 이상해지는 건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면 이상해지는 건지 그 숙제는 이만큼 주면 다 버리고 와 시골에다가 숙제에서 했는데 시골에 놔두고 왔어요. 그냥 안 하고 핑계대는 그거 하면 딱 안경 사람 스타일. 국진이 증거인 알고서는 안 하고 그것도 안 한다. 자, 정적분 봅시다. 정적분은 뭐냐면 원래는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은 없고요. 뒤에 가서 필요하게 되면 홍보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y는 fx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넓이를 얘기를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 x는 a라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x는 b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x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못 구하겠어. 그렇잖아. 곡선이잖아, 이쪽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잘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밑에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a면 요거를 n등분합니다. n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n등분에 잘라가지고 방법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은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구합니다. 직사각형 이쪽 넓이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넓이를 구한 게 S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큰 쪽에서 잘라서 구해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 넓이를 우리가 TN이라고 하죠. TN. 근데 그럼 S는 SN보다는 크고 TN보다는 작죠. TN은 바깥에 삐져나가 있고 S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그러면 요 N을 갑자기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SN도 S에 가까워지고 TN도 S에 가까워져서 S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살까? 조임정리라고 하죠. 극한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왜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두 개로만 나눴어요. 그러면 넓이 차이가 확 나죠. 많이 차이 나지. 근데 이번에는 한 5개나 나눌 거예요. 6개? 나눴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넓이 차이가 조금 나죠. 얘보다 좀 더 많이 가까워졌죠.
만약에 근데 이걸 한 100개로 쪼갰어. 이렇게 박스로 쪼갰어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빈틈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하면 이해됩니까? 그럼 쪼개는 걸 내가 n개로 쪼개겠다고 했죠. 여기를. 맞아요? 그래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진짜 얇게 쪼개겠다는 얘기죠. 얇게. 돼요? 뭔 얘기인지? 그럼 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됩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는 저 넓이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합니다. 뭘요? 이 s를 극한을 보냈을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냐면, 적분이라는 건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미분은 뭐예요? 변화하는 걸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역연성이니까 변화를 하나씩 다 반대로 계산하겠다는 뜻을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서 모든 함수값 A부터 B까지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싹 다 더하자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넓이가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넓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C야, 여기가 T야. 그럼 이 함수값들이 전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테그랄 만약에 C부터 D까지 해서 gx, dx를 하면 얘가 0보다 작아요. 요 함수값들을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전부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까다롭게 나와 있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군. 뭐 델타 x랑 델타 y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거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건 157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얘가 여기 쓰면 안 돼 원래.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함수에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A부터 B까지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깍두기 다 더하면 된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왜 이런 책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종이 한 장이면 우리가 평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한 장이면. 얘가 뭐 부피가 얼마나 있겠어? 넓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만들어지죠. 같은 얘기예요. 선이 모여서 면적이 된 거예요. 여기 선이 하나씩 모여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이런 함수값들이 계속 모여서 여기를 계속 채우다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넓이를 나타내 주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얘는 정적분이라는 이 녀석은 이제부터 a부터 b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이다 라고 나타내면 이해가 제일 쉽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건 조금 더 뒤에 가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것도 없어졌더라고. 근데 한 번은 해야 돼. 언젠가 써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적분은 그때 가서 배웁니다. 읽고 하자.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15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봐봐. 다시 이 설명을 할 거야. 잘 봐. 근데 이걸 왜 적분이라고 할까? 라는 건데 보세요. 여기에 y는 선생님이 잠깐 ft를 쓸게요. 변수가 헷갈릴 거라서. 원래는 x수가 여기도 x수가 상관없는데 변수니까 t를 잠깐 쓸게요. 변수 바꿨어요 선생님. t예요. 근데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죠. a부터 b까지 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미분할 때도 그랬지만 살짝 놔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범위가 A부터 B까지였는데 A부터 X까지라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그래프가 결정되면 A랑 B랑 결정됐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결정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가 나와요. 이 넓이 A부터 B까지 넓이. 그쵸? 저기 변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X 있는데요. 이제부터 정적분에서 이 X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뭐요? 계산하는 도구. X를 적분한 다음에 그걸 계산해. 이런 의미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범위에다가 X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인테그랄 X는 A부터 X는 B까지 모든 함수값을 다 더해.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빼버린 지운 거야. A부터 B까지라고. 숫자가 들어가려고 저기에 A랑 B에. 근데 저걸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를 X로 뒀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두죠. 왜요?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뭔 얘기지? 다시 A부터 여기 부정시켜놨어. X까지. X가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여기 넓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기 일단은 넓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의 총합이 바뀔 거 아니에요. X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그러면 SX가 방금 우리가 배운 걸로 계산하면 이거네. A부터 X까지 FT DT네. 그런 얘기라고요. 내가 얘기했다. 여기 있는 정적분에서의 적분 변수는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살아남지 않아요. 끝까지. X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X가 없다고. 그래서 범위에다가 X를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이해했지?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 얘도 봐. 얘 뭐에 대한 함수야라고 물어보면 X에 대한 함수죠. 뭐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식으로 나올까? 왜? X 값에 따라서 여기 넓이가 달라지니까. 이건 그래서 X에 관한 함수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잘 봐. 자, 인테그랄 fx dx는 좀 전에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적 분이야. 그치? x에 대한 함수로 나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함수로 나와.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는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온다고. 계산한 거야.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 x값을 함수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싹 더했다고. 그래서 값이 정해져. 그래서 얘가 이름이 정적분이야. 값이 정해진다고 해서. 여기는 안 정해지잖아, 함수가. 됐지? 그럼 잘 봐. 잘 봐. 얘랑 같을까 다를까? 라고 물으면 같아. 왜? 함수가 똑같은 함수고 변수를 뭘로 쓰든지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 그럼 A부터 B까지 넣고 A부터 B까지 넣은 거니까 똑같다고. 근데 인테그랄 FT DT는 달라. 모양은 똑같겠지만 여긴 변수가 X고 여긴 변수가 T야.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얘는 함수고 얘는 상수라며. 근데 얘 함수지. 그치? 그럼 얘 적분이네. 적분이겠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적분한 거니까 얘를 선생님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면. 그치? 이렇게 써야지. x에 관한 함수니까. 왜? 적분하는 거라며 FT를 갖다가. 적분할 거야. 이거야. 그치?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 지금. 나 이거 구하는 방법을 구하겠다고. 결론은 이미 책에 나와 있어.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그래 내가 구하는 거 계산하지 뭐 하고 x에다가 b를 넣어. 그럼 얘가 이거지. 여기다가 b는 내가 이거 구하려는 거잖아. 봐봐.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내가 구하려는 게 나와 있지 여기.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겠네. 내가 구하려는 거.
내가 방금 얘기했다? 얘네들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거. 그치? 근데 뭐가 짜증나? 아씨 이거 뭐야? 여기 붙어있어. 저거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x에다가 a를 넣었어. SA라고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T DT를 한 거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야. 왜 0이야? 잘 봐. a부터 a까지야. 넓이가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겨. 뭐가 폭이 생기질 않아. 범위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아 C가 이거구나. 이게 생겨. 그럼 얘가 뭐가 되냐? 그렇지. FB 빼기 FA가 됩니다. 그게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 다른 얘기야. 구하는 게 달라. 근데 SX라는 걸 가져와서 계산했더니 얘가 X는 함수야. 적분이래. 그럼 부정적분이겠지. 그래서 숫자를 넣었어 내가. 그럼 내가 구하는 정적분이 나왔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근데 이래. C를 구하고 싶어. C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A를 넣었어. 근데 얘가 이래. 근데 A부터 A까지면 범위가 없어. 그러면 0이야. 그래서 C를 거기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할 때는 저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여기를 구하고 A부터 B까지라고 쓴 다음에 B를 넣고 A를 넣고 빼면 된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예요.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157페이지는 나중에 풀고 158페이지로 한번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줄면 안 돼. 지금 줄면 어떡하려고. 자, 2번.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1번에,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예요? 4의 dx 돼 있어. 그럼 얘 적분하면 앞에 부정적분에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C는 안 써도 돼. 왜? 어차피 내가 여기서 C를 없앴고, 여기도 C가 나오고, 여기도 C가 나오고, C에서 C를 빼니까 C가 상관이 없는 거지. 안 써도 돼, 여기서. 그럼 여기 뭐라고 써? 그렇지. 4x라고 써. 0부터 2까지. 그러면 4 곱하기 2에서 4 곱하기 0을 빼니까 8이 되는 거죠.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줄게. 여기에 y는 4라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0부터 2까지 잘랐어. 그럼 이만큼이지. 넓이 얼마야? 8이야. 이 얘기라고. 이해했어? 근데 계속 넓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가 나와. 밑으로 내려가면 함수값이. 2번.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dx. 네. 그럼 이거죠. 2분의 1의 x제곱 1부터 4까지 2분의 1의 4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1의 제곱을 빼니까 8에서 2분의 1 빼니까 이렇게 나와. 어렵지 않죠? 3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분하면 자, 앞에 적분이 지금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까지 천천히 해. 천천히. 근데 2를 넣으면요 2의 4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서 빼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4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중괄호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사라지네? 앞에 0.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1을 뺐어. 그래서 이거 되겠죠. 이런 형식이에요.
적고 나면 마이너스 안 나와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죠.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건 놔둘까? 아니, 지워도 되겠다. 저 위에 것만 있으면 돼. 앞으로도 한동안은 헷갈릴 거예요.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부정적분을 하고 있는 건지, 정적분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근데 좀 풀다 보면 괜찮아요. 자, 159페이지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만 알면 돼. 인테그랄 axb까지 fx dx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한 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프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fx와 g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각각 대문자 fx, 대문자 gx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근데 1번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x, dx는 뭐다? 0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0부터 a부터 a까지야. 그럼 뭐라고? 없어, 범위가.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저 위에다가 넣어버려. 이렇게. 아, 이거네. 그러니까 0. 저거 따라가면 돼, 그냥. 됐나요? 그 다음 2번 생각보다 중요해. 2번 자 A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잖아. 근데 여기 자리 바꿨다. B부터 A까지라고. 그럼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난 얘를 이렇게 썼어. 괜찮아? 그럼 얘 뭐야? 이거네. 인테그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것도 봐. 1부터 2까지의 fx, dx를 계산했는데 갑자기 2부터 1까지의 fx, dx를 계산해달라고 해요. 네. 선생님 이상해요. 2부터 1까지 돼요?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대신 뭐야?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해요.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뺀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식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는. 어차피 적분에서 따로따로 된다 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4번이에요. 4번을 잘 봐. 여기다 하자. 4번을 잘 봐. 승찬. 보세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대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에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림상으로 보면 식으로는 금방 나와. 식으로 해줄게. 봐봐. 얘가 뭔 얘기냐면 요거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fc 빼기 fag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fb 빼기 fc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fb-fa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식으로는 그냥 나와 보통. 근데 그림상으로 보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까지야? 여기 C가 있네? 맞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더하면 A부터 B까지 간 거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 C가 A랑 B 사이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거기? C가 A랑 B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는 1번 이거야. 그럼 2번. 만약에 2번 어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C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되나? 돼요. A부터 C까지잖아요. 이렇게 갔지. 그럼 뭐해? 빼. 뺄 거야 이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네. C부터 B까지인데 이거 뺄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지. C가 A보다 작아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어요? 하나 더. 이번에는 여기가 A,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이렇게. 그럼 A부터 C까지니까 이만큼 왔어. 근데 C부터 B까지라며. 이렇게 되지. 여기 빼. 그럼 여기 맞잖아. 상관없다고 C가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fx d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fx dx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숫자에 가까운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 다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잘 가지고서 앞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 살짝 어렵구나. 안 하는 티가 나잖아. 더 대박은 우린 또 저번처럼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내일 막 3단계가 터져. 못 봐. 또 적분은 또 못하는 거야. 자, 60페이지부터 4번. 그리고 나는 또 인터넷 강의를 또 올려야 돼. 찍어서. 정적분 계속 강의로 인터넷 강의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정적분과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계산 장난이에요. 1부터 2까지요. 6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dx.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6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dx입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 난 너희들한테 6x를 적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리고 미적분 가서 배울지 모르지만 수트에서는 절대 이거를 할 리가 없어요. 계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빼기 1부터 2까지 x 루트 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죠. 근데 빼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영역이 같네? 범위가 같네? 그럼 뺄 수 있다고요. 똑같은 함수. 함수가 달라도 영역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랑 사라져요. 얘랑 사라져요. 빼서. 그러면 3x 마이너스 3x니까 여기 6x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오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은 2번은 해야겠다. 3번은 그냥 국제공식만 잘 쓰면 되는데 2번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뭐라고? 변수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는? 정적분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번 봐봐요.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선생님은 분수함수도 적분하는 걸 아직 안 가르쳐줬습니다.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죠. 네. 이거 계산해야 돼. 오, 이거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하는데 문자가 다르네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정적분에서는 함수 자체만 있으면 변수가 바뀌어도 그 값은 같아요. 그죠? 그럼 자 이거 이렇게 쓰겠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 있어. 이렇게 써. 1부터 0까지지. 얘네를 만약에 0부터 1까지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자리 바꿨으니까.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바꾼다고. 바꾼다. 상관없다고 정적분은. 변수를 내 맘대로 바꿔줘.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도 돼. 전체 다 y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녀석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드세요? 뭔 얘기인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161페이지. 자, 정적분을 계산할 건데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이런 애가 나와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그럼 fx가 이렇게 되잖아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형식을 찌게 되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이제 바뀌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dx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거나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죠? 그럼 얘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a 앞에 거 그대로 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양수지. 알파가 베타가 작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냐? a가 양수면 요게 a가 양수인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a가 음수인 경우죠. 여기는 플러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가져와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c 이렇게 되죠?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a의 알파 베타 d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적분하면 3분의 a의 x 세제곱에 여기 1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그 다음에 a의 알파 베타 x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게 결정이 되겠죠. 천천히 합시다. 하나씩. 베타는 이렇게 되죠. 3분의 a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 제곱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베타가 들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뺄 거야. 알파 들어가는 거야. a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이고 플러스 a의 알파 제곱 베타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걸 묶어서 뺍시다. 그럼 여기가 3분의 a가 되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걸 묶어서 마이너스 2분의 a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a 알파 베타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인수분해를 미리 하면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 알파 제곱인 거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a도. 그 다음에 3하고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거죠.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2가 남았죠. 3이랑 가져왔는데 6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얘만 남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남았죠. 2 베타 제곱에 2 알파 베타 2 알파 제곱 여기는 6분의 a를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남았고 얘만 가져갔으니까 얘는 2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는 a만 가져갔고 6이 남았는데 얘를 가져갔으니까 플러스 6 알파 베타 이렇게 나면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으로 계산하면 이게 또 지워져요. 그럼 얘가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자, 두 개의 베타 제곱에서 베타 제곱 하나 뺐죠.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2의 알파 베타 쓰고 2 알파 제곱에서 3 알파 제곱 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것만 남아. 나머지 다 계산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묶으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a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서 요거는 증명보다는 결과치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걸 기억해놨다가 넓이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적분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바로 그냥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을 볼까요? 1의 결과를 이용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테그랄 2 마이너스 루트 3부터 6 플러스 루트 3까지. 예.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게 힘들죠? 왜? 적분하고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해봤더니 뭐예요? x는 마이너스니까 2 뿔마 루트 4의 살빼기 3 이렇게 되죠. 여기 두 개 근이 다 있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이런 거야. 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dx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아, 마이너스 6분의 1 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2루트 3이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에 2루트 3의 세제곱입니다. 될까요? 얘가 아마 내가 알기로 두개 나올 거야. 저렇게 하면 계산이 좀 편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볼까요? 이번에는 절대값이 들어간 걸 할 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을 할 겁니다. 네, 절대값이 포함됐다는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위로 올릴 수 있다. 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으로 잘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뭐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죠. 6번 볼까요? 6번. 조금만 더 할 거야. 어차피 말이랑 상관없어. 정신 차리시고. 딱 그 우함수 기함수까지만 하면 돼. 경서가 딱 프린트가 거기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자, 6번. 1번 보죠.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까지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dx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 정도는 그릴 줄 알겠지.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1, 1. 원래는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럼 범위에 따라 다르다는 식이 무슨 얘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 마이너스 1을 그리고요. x를 작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적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그냥 x 마이너스 1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범위 나눠서 그래프를 범위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죠. 그래프를 좀 더 그릴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3이죠. 요 넓이랑 요 넓이 도와줘도 됩니다. 아마 저게 답이 4일걸요? 넓이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딱 포인트인 거죠. 2번 볼까요? 2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인테그랄 뭐예요?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릴 줄 알아요? 알죠. 한 명.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죠? 여기 0이고 여기 1인데 절대값이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면 얘가 0부터 1까지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x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뭐야? 그냥 그걸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진짜로? 괜찮겠어? 네,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활용 가서 안 어려워요. 미분 계산해서 막 그 F플레임에서 0 되는 거 찾아야
그래프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번으로 갈까요? 7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잘려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 여기 미분 불가능하고 미분 불가능하고 미분 불가능하고 적분해도 돼요? 내가 그때 뭐라 했죠? 적분 처음 배울 때? 적분의 기본 베이스는 연속이에요.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적분할 수 있어요. 잘라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범위를. 아시겠죠? 자, 7번 볼까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x제곱인데 0부터 1까지. 그리고 2x-x제곱이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도 되는데, 볼까요? 이 정도는 뭐. 그리겠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있겠죠. 1부터 여기까지. 1.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x제곱.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뭔 얘기인지. 두 가지 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영역별로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구하래요? 1번.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dx를 구하래요. 잘 봐요. 내가 그래프를 몰라. 못 그리겠어. 그럼 봐요.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1까지는 얘놓고 그냥. 그 다음에 1부터는 얘니까 1부터 3까지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래프도 같이 눈에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이번에 한번 볼래요. 이번에 보면 1부터 4까지의 f에 x-dx가 있어요. 이건 구하긴 할 건데 구할 필요가 없죠. 봐봐요. 여기에 y는 f의 x-3라는 함수가 따로 있다고 치면 얘는 원래 y는 fx를 어떻게 한 거죠? x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서 봐봐. 1부터 4까지다? 근데 이 위에 게 1부터 0부터 여기 3까지였어요. 이렇게. 3까지. 이만큼이었거든. 그치? 근데 뒤에 가서 1부터 4까지가 모양이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다가 1 넣으면 똑같지? 0. 여기다 4 넣으면 똑같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똑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랑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값이랑 계산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해 보면 확실하게 배웠는데 평행이동했다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그동안 우리가 우함수와 기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뭐 대칭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1학년 때 배웠던 거지만. 자, 우함수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를 먹습니다. 뭐 함수가요. 그래서 뭐라 했죠 선생님이? 얘는 y 스케칭이라고 했어요. 왜냐? 내가 얘를 넣었는데 얘가 돼요. 그죠?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마이너스 x, y를 했는데 얘가 x를 넣은 y랑 똑같은 적으로 그러니까 x좌표만 바뀌니까 y 스케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요거일 때 n이 뭐라고 그랬죠? 짝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x제곱이라던가 x의 4제곱이라던가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 대칭. 됩니까?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봐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넓이가. 적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로 구합니다. 뭐일 때? fx가 무함수일 때. 왜 못 때리겠지? 그럼 기함수는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봐요. 내가 마이너스 x, y가 있었는데 걔가 x, 마이너스 y로잖아.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네,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x의 n제곱을 했을 때 n이보다 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렸었던 3차나 5차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고 a라고 하면 넓이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0. 그래서 무함수는 2배로. 대신 양수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부터 a까지 이렇게. 무함수는 2배로, 기함수는 0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8번에서 보세요. 얘가 뭘 풀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생각보다 많은 적분을 합니다. 무함수와 기함수 성질을 가지고. 8번에 x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4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무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잖아요. 차수를 모아하니 어떤 건 홀수고 어떤 건 짝수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 쓰죠. 이렇게 4x의 세제곱의 dx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6x d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뭐야? 기함수죠. 세제곱이니까 0이에요. 기함수죠?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딱 보고서 지워 바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럼 2번도 합치할 수 있죠? 봐봐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0부터 1까지인데 똑같잖아.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 쓰고 2x 5제곱 플러스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에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지우라고요. 기잖아, 기기. 그럼 인테그랄 2배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상수함수 기에 의해요. 그죠? 왜요? 마이너스를 넣었나 어차피 상수는 없으니까 3의 dx 계산하면 된다니. 상수함수 y축 대칭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똑같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계산.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16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활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 2번 더 하면 끝나요. 네, 여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 많이 남았네.